한 지난 2주 동안이 한 1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이 보물 찾기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이 걱정 근심을 하면서 지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난번 주민총회 때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있었어요. 뭐 그것도 이 보통 이렇게 서면 이렇게 하면 총회하면 다른 이런 조합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이게 추진위원회에 따른 이렇게 이 서면 결의서나 이런 걸 위조하지 않고요. 보통은 조합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역은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삼범 씨가 조합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통 경우에는 한 3장, 4장, 5장 이내 이런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채우려고 3장, 4장, 5장 이 정도는 그렇게 가라로 그렇게 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막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나중에 탈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사정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했다고 좀 해주라 라고 얘기하면 얘기해 줄 만한 사람 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연임총회 할 때 막 29장인가가 오버돼 가지고 통과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9장이 오버돼서 통과됐으니까 이제 이 구역은 그냥 이삼범씨 체제로 가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가 지금 그때 금지돼 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요. 우리 이 구역의 여성 특별 대원들이 고난도 훈련을 통해서 찾았는데 한 60개 정도를 찾았어요. 근데 한 30명 정도는 저기 마이크가 안 들, 소리가 짧아서 한 60명 정도 되는데 한 15명 정도는 써줬대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안 써준 게 거의 확실한데. 그리고 한 15명 정도는 안 써줬다고 했어요. 안 써줬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확인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아마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여러 인맥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한 30개 정도는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도 또 한 명이 써준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30개가 그렇게 위조된 서면 결의서가 아마 이삼범 씨가 직접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은호 씨나 뭐 김순영 씨도 직접 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단톡방에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종업원 쓰잖아요. 종업원이 잘못한 거 사장이 책임져요, 안 져요? 종업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OS 요원도 이삼범 씨가 고용을 했어요. OS가 제대로 일을 하는 걸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가져와라 라고는 얘기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정확하게 해서 받아오는지 아닌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문제는 둘 다 떠나서 그건 떠나서 이게 본인이 작성 안 해준 그런 서면 결의서가 있고 그 결의서로 연임총회가 성원됐다고 그랬잖아요. 연임총회가 29장인가가 기였는데 이거 한 개 한 30장 되면 이미 성원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미 집 팔고 나간 사람 거 그런 사람분도 서면 결의서가 있어요. 아무리 그거는 이제 사실 확인서도 써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난 집 팔고 했는데 뭘 그런 걸 써주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위조된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든 어떻든 간에 집 팔고 나는 소유자가 아닌데 서명계를 써줬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써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쓰지도 않았는데 참석자 명부에 참석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2표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2표 다 계산했고, 그런 거 빼니까 그것도 한 5, 6표가 돼요. 그러니까 한 35표가 지금 마이너스 돼야 돼서 한 4, 5표 정도가 성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할 필요가 없는 총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책임 추궁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 우리도요. 괜히 거짓말로 막 말했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이제 확실한 사실 확인서도 받았고 다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시청에 들어가서 이게 공문도 다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들어서 이제 접수를 할 거고, 이번 연임총회, 이상범 씨 연임총회가 무효다. 그러니까 이상범 씨 추진위원장 승인해 주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 사실 확인서 가지고 이 문서가 위조가 된 건지 아닌지, 이걸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마 그 지장 찍어놨으니까 누가 지장 찍었는지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지문 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이상범 씨가 안 했으면, 아니면 OS가 했든가 누군가가 찍었겠죠. 뭐 원본 가져와 가지고 제출하면 자기들이 감식을 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형사처 사문서 위조한 게 뭐 1개, 2개 한 게 아니라 30개나 했으니까 드러난 게 안 드러난 거, 우리가 추정한 거는 한 60개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참석자 명부를 이렇게 보니까 딱 발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거 딱 유형을 딱 찾아서 이렇게 하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60개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지, 그 근거 없이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니 뭐니 막 할까봐, 그래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 넣으면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써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수한 바에 의하면 문에다가 OS 전화번호 남겨놓고 왔다 간다고 연락 바란다고 이렇게 스티커인가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4-5군데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23일 날 총회하고 나서도 그걸 보완 작업하느라고 그렇게 다닌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얘들이 왜 이러나 그러고 아직도 뭘 받으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요 가라로 자기들이 해놓은 거 바꿔치기 해서 해놓으려고. 우리가 이상범 씨가 30일 날 정보를 공개했어요. 제가 총회하기 일주일 전에 15일 있다가 공개하니까 내가 일주일 전에 서명결에서 다 공개해라라고 청구를 했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그러니까 30일 날, 15일 날인가 했으니까 30일 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일부터 30일 사이에 무슨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줬다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 아닐까. 만약에 23일 날 이후에 그렇게 써줬다면 사실 그것도 무효예요. 왜냐하면 22일 날 밤 8시까지 직접 사무실에서 받았고, OS 요원들은 그날 밤 12시까지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3일 날 뭐 1시나 2시, 3시 이런 때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서명결에서는 다 무효인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근데 소유자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참 저도 놀란 거는 뭐냐면, 내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써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썼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지금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내 재산이 연결은 안 되지만 사실 우리 전체가 관련된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 하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 재산까지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 행사를 하는 이 서명결의서, 이게 종이 한 짝이 아니에요. 예, 860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전체가 다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잖아요. 왜 서명결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까지 저런, 사실 사문서 위조하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확인한 걸로 30개, 우리가 발견한 거는 60개가 된다면 그 많은 거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봉사활동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경호요원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총회 할 때, 이번 연임총회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투표함 종이 박스에다가 해서 투표함 이렇게 엎는데 이렇게 보니까 뭉태기로 막 이렇게 나와요. 딱 묶여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했다든가 OS가 가져왔으면 뭐 5장 10장 가져와서 넣었으면 그냥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이런 이 A4 용지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런히 탁 해서 쑥 떨어지는 거. 아마 동영상 여기 보여줄 수 없나?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예. 저기, 예, 올렸으니까 보셨으면 알 거예요. 뭉태기로 이렇게 푹푹 가지런하게 이렇게 묶인 그런 게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뭔 얘기냐면 미리 다 사전에 다 검토해서 정리해가지고 딱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연임결의라고 하지만 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투표라는 게 사람 뽑는 게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범 씨를 아니면 감사를 연임시킨다 하는 얘기는 그건 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거관리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준해서. 그러면 선거관리 규정에는 분명히 사전에 그렇게 오픈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모든 투표가 다 끝나면 뭐 총회장이 됐든 선거관리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위원회 사무실이 됐든 그곳에서 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서 그걸 오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이 들어왔는지 그거 다 그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지금 투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임총회 장소에서도. 그렇다면 연임총회에서도 거기서도 다 들어와서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그걸 오픈해서 개수를 세고 헤아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한 거예요. 선거관리 규정은 뭐하러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선거관리 규정 그것도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뭐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연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이런 서명결의서로 할 수 있는 뭐 업자 선정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안건이 아니라 연임하는 거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신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오픈해가지고 투표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거기서. 우리도 그래서 지금 투표하는데 비밀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없는, 용지에 이름이 없는. 근데 누가 투표를 했는지 그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부를 가지고 체크는 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체크 안 하면 누가 왕창 집어넣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 용지하고 우리가 체크한 거하고 딱 일치하는 개수가 맞아야 되고 그 개수에 의해 가지고 투표한. 근데 이걸 나중에 다 공개하기 때문에 이 투표를 누가 했는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했는지는 모르게 하는 게 그게 비밀 투표인 거예요. 근데 이산범 씨는 그걸 다 오픈해 가지고 서명 결의한 거예요. 그건 이 선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서명 결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그렇더라도 이 선거 안건에 관한 것, 연임총회 한 것, 연임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비밀 투표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구성을 안 했지만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연임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와장창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걸 다 끄집어서 이번에 무효소송할 때 다 저기 할 거예요. 근데 제일 무효소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가 하나 뭐냐면은 요 표예요. 이 표가 정말 성원이 됐느냐. 근데 이거 다 감안하면 성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하나마나 무효는 무효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기가 책임 있고 양심 있고 일말의 책임감이나 도덕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나가야지. 근데 또 이제 뭐 이거 뭐 아니다 그러면서 뭐 또 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뭐 철회 작업하고 할지 그걸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철에서 써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막 귀찮게 해가지고 밤 12시에 찾아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막 받아낸 사실 확인서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OS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들이 여기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막 요구하면서 돈 5만 원 받아 먹으려고 한다고. 아니 우리 소유자라고 그러는데 OS들도 소유자라고 다 그랬나 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아주 한번 저렇게 물게가지고 하는데 그냥 내가 봐도 진짜 미안해가지고 이런 작업 그만하세요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하도 쌍소리 막 하면서. 예. 근데 그분이 또 써줬어요 사실 확인서를. 진짜 우리 OS가 아니고 정말 소유자고 통화를 하니까 그분이 더 연락가지고요 써줬어요.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을 하더라도 뭐 몇 사람은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해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들도 한 명씩 두 명씩 더 우리한테 확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런 표 이것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저는 이제 OS를 왜 쓰면 안 된다 라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2번이 좋은 회사인데 1번 쓰라고 막 해가지고 써오는 거 그게 염려스러워서 OS 쓰면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나 이렇게 표를 막 이렇게 조작할 줄은 그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설령 얘가 하더라도 그냥 막 바쁘다고 뭐 하니까 자기가 대신 써주는 거 그 정도는 할지 모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뚱 모르는 사람 본인은 전혀 그런 거 연락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난 그렇게 절대 이산범죄 지지 안 하니까 나 안 써준다 라고 한 사람도 여기에 제출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서면결의서가 있냐고. 우리가 서면결의서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상상을 하던 일이 아니니까 왜 그게 거기 있냐고. 우리 저기 선임 투표했다고. 우리 투표한 것만 얘기해요. 우리 투표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범 씨 연임하는 그 연임 투표한 거 그거예요. 그거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거 설득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뭐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 이거 안 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여기다가 사실 확인서 써주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이 서면결의서에다가 내가 작성한 게 아님, 내 글씨 아님, 뭐 다 이렇게 써가지고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상범 씨는 지들이 찾으면 몇 개나 찾았겠어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60개 찾았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범 씨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거짓말 친다, 또 뻥친다. 예. 어제 그제도 문자 왔잖아요. 우리가 또 허무맹랑한 거짓말 한다고 다 형사고발할 거라고. 지가 형사고발 당할 판인데 지금. 예.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고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소송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도정법에 의해서 정보 공개 안 한 거, 그거를 고소하는 건 그건
아니 법에 뭐 증거 될 것도 없이 뻔한데 그걸 왜 고소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정보 공개했으면 우리가 왜 고소하겠어요? 고소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 저도 지금 어제도 저기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특수 폭행죄로 고발을 당했어요. 나 또 그런 거 가지고 고소당했는데 참 2년이나 지난 다음에 자기가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공포를 느꼈다거나? 김순영 총무가 저기 고소를 했는데 김순영 총무가 하긴 뭐 10m 밖에 있는 사람도 내가 큰 소리 치면 이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 그거 느낀 거겠지. 그리고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 쪽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때 간담회 할 때거든요. 자기 쪽 사람들도 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나는 좀 조용히 하고 좀 얘기 좀 들어보자고 하도 이산범이가 말만 짓거리니까 하자고 내가 저기 앞에 있는 문구용 저기 가위 꺼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 그게 자기한테는 위협을 느꼈대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강심장 그 저기 추진위원회 할 때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뭐 읽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식칼 들고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 있었고 자기는 촬영한다고 서 있었는데 앉아서 어떻게 위협을 하겠느냐. 내가 벌 받으면 받겠다. 아니, 벌 받으면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나도 인생 공부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나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이후에 정말 욱하면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난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내가 거기랑 얘기하고 다녔는데 나한테 그렇게 위협을 당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참. 또 지금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명예훼손 했다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나 고소해 놓은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거예요. 이런 분명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연임총회 할 때 그때 우리가 총회 못하게 하느라고 소송 안 했어요. 근데 지는 우리 총회 하려니까 근거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건 무효라고 소송할 거예요. 소송 변호사 선임해서 계약도 다 해놨고 서류 이제 이거 정리만 되면 이거 가지고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뭐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저런 게 아니라 표가 부족한데 표가 부족하니까 무효인 거예요. 그 지극히 민주주의 자기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조하는 게 민주주의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 OS가 가져온 걸 그걸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정확한지 아닌지 책임 감독도 하지도 않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돼서 내가 추진위원장이 될지 조합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서명결에서 받아오면 다 공개할 거예요. 본인한테 문자로 보내든가 이거 본인이 찍은 게 진짜 맞느냐. 왜냐하면 나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에 이런 데는 이렇게 공개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아무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는 못하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라면 그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 단죄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것만이 우리 지금 빨리 조합을 창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분명하게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막 급하다 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급하게 먹은 떡에 체한다고. 체하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범 씨가 뭐 재척을 한다, 뭐 재척 소송을 한다, 뭐 존치를 한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자기가 연임청에 무산이 되면 거기서 결의한 모든 것도 다 무산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안산시에 승인 신청한 추진위원장 감사 승인도 그것도 무효예요. 예.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지만 아마 이거 내일 가서 자료 접수하면 안산시 공무원들도 쉽게 승인 못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자료니까. 예. 이건 뭐 소송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연임청에 무효로 하고 우리가 선임청에 성원을 지켜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저기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 또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그냥 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무효소송 이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전번에 이렇게 할 때 왜 우리 거를 못하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증거가 없다. 예. 그래서 이거를 두 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자료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한 5개 정도가 지금 오바되는데 한 10개에서 15개 예? 이게 월등히 많아지면 아마 판사도 아무리 이상범이 편들라고 해도 아마 쉽게 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또 하나 남았어요? 저기 아까 얘기했던 분 예. 4개월 됐죠. 이사가 이제 4월. 예. 예. 지금 그 사람이 출석까지 한 것까지 지금 몰려 있어서 오늘 내가 이거를 대대했느냐 팔았느냐고 했더니 팔았다고 하고 출석도 안 했대요? 출석 안 했대요? 안 했죠. 이 사람은 4개월 넘어. 예. 그러니까 사인도 남의 사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명결의서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의심을 안 했거든요. 4개월 됐대잖아. 이사 안 되나. 예. 그리고 이 사람 팔았 내가 이걸 물어봤잖아요. 팔았다고 했으니까. 영진 씨야, 그 지우지 말고 갖고 있어. 예. 예. 이게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가 하더라도 기각시키고 우리가 총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요. 또 설령 이번에 또 금지가 되더라도 우리는 급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무효이기 때문에 뭐 보름 뒤에 또 하면 돼요. 그러면 더 근거가 더 나오면 이때 그때는 금지를 못 하겠죠. 저쪽이 무효가 되면요. 예. 방금 빼라고 하면 안 돼요. 방금 빼라는 건 자체가 되니까. 근데 거기 방빼도 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 되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 딱 방 빼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보는 게 제가 그거 그냥 방 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폐쇄시키면 좋겠어요. 제가 폐쇄시키면 안 되고요. 옷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그건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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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 총회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 예? 아니 계속 거기 있으라고 그러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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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번에 주위에 그러니까 이제는 막 열내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임총회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임총회에 와서 투표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저쪽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총회는 그건 그거 총회고 우리는 우리 총회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도 돼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양쪽에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되면 이쪽이 하고 이쪽이 되면 이쪽이 하고 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의 옵션을 없애려고 그러는지.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해서 일단 해라. 투표를 하시라고. 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투표를 하고. 예? 우리가 깡패 집단으로 나왔는데. 예? 우리가 깡패 집단이라고 다 고소해놨대. 우리가 깡패가 아니고 이 드러나는 걸로 보면 자기들이 깡패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예. 네, 그냥 여기는 아니라고 해서 어제 그거 하나 받으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깡패에서 그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찾아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투자자들이나 이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범 씨 우리가 전화번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상범 씨 그 얘기만 듣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면 다 그거 공개해서 볼 사람 보라고 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뭐 생각이 있는 분들일 거니까 예, 그리고 자기 재산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기 11월까지 조합 상립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이 빨리 추진위원장 저기 하고 빨리 가야지 되고 가능하면 좀 더 빨리 돼야 돼요. 사실 7월 말쯤에 돼야지 시에서도 또 추진위원장 승인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또 창립총회 발의도 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 승인이 안 나면 창립총회 발의를 못 하거든요. 또 했더라도 누군가가 이의 제기하면 그 창립총회 자체가 무산이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유자님들이 하여튼 현명한 결정을 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추진위원회 할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상상을 못 했었는데 추진위원회 할 때도 이번에도 보니까 요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 추진위원들이 많아요. 추진위원들이 서명결의서 안 써주니까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을 이 추진위원회 것도 아마 이런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스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는 건 오는데 서명결의서 오는 것도 서명결의서가 이렇게 위조돼서 혹시나 있지 않을까. 했으면 한 번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팀 연차니까. 예. 근데 제가 추진위원인데 항상 왔던 사람들만 와요. 예. 항상 이상범 측은 항상 왔던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앉아 있고 다 서면이에요. 취급 몇 장이.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추진위원 얼굴을 모르는 데니까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몇 개월 전부터 이거 아니다 싶어서 참석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이 서명결에서 안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도 야 어떻게 저게 서면 받아가지고 저기 추진위원회가 성원이 됐다고 저럴까 참 의아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거 의아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막말로 욕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되면 절대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명 그것도 한번 뭐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선임청에 성원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그 서류 다 있을 테니까 한번 다 오픈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본인 쓴 거 맞습니까? 한번 다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 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못 하고요. 근데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을 해놓은 거 그렇다고 다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선임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추진 재건축이 우리 2구역 재건축이 정말 업자들한테 농락당하지 않는 그런 재건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 이상범 씨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업자들한테 용역업체들한테
이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번에 그때 저기 청구할 때 돈 쓴 영수증 이런 거 다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청구서가 아직 안 돌아가지고 금액을 정할 수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뭔 물건을 사기 전에 견적도 받아보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일하면서 이런 견적서도 안 받아보고 무조건 돈 얼마 들어간지 막 쓰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오바해서 또 깡패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럼 결국에는 이 뒤에서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하는 업체들이 다 돈 줘가지고 아니면 자원해서 막 했으니까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역이 정말 업자들한테 농락당하지 않고 업자들을 좀 일할 수 있도록 흔들어서 그렇게 하고 가도 나중에 가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끌려가면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갈지 남는 거는 우리 저기 소유자들만 남고 저 사람들은 그냥 해놓고 가면 돼요. 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 남는 거는 소유자들이고 소유자들한테 분담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분담금 폭탄 맞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부터 지금 분담금 폭탄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 홍보 쪽 7단지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이 편한 데가. 근데 다 분담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해대당 700만 원이 나왔어요. 또 분담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 부합이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건설사 부합장이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담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회장님 한마디. 관련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회장님 한 말씀.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무더가시 이번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연임에 들어간 비용과 예를 들어 우리 회계사님이 조합장이 되신다면은 연임에 들어간 그 비용과 또한 추진 의원 그간 들어갔던 그 비용 정당하게 들어간 비용이 아닌 불법으로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집행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저기 소유자들이 집행해 주라고 하면 하죠. 근데 이번에 연임총회가 무산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 들어간 거는 하나도 부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또 창립총회 하나 아니면 그 이후에 안건 올려달라고 몇 사람이 그러면 올려줄 거예요. 그때 우리 소유자들이 그래 이산범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거 다 물어주자라고 찬성표 다 해주면 가반수 나오겠네요. 그럼 가반수. 연임에 다 찍은 사람들 가반수 나오겠네. 예.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마 승인 안 해줄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주민총회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조합에. 그리고 그동안 한 것 중에 이렇게 엉뚱한 짓 한 거 하면서 어젠가 누가 했는데 재척 동의서 받는데 300장이 나왔다나요? 365장이요. 365장이요. 그런 작업하느라고 들어간 돈 그런 건 다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월급 받아간 거 있으면 그거 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 토해내게 해야 돼요. 네.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월급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밥 먹은 거, 복리후생비, 월급 이런 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다 검토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안 주면 월급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주는데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어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예. 여기 마이크 좀.
제가 이번에 그 서명결에서 이조건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좀 쭉 해봤어요. 소유자한테 해봤는데 특히 그 신규로 바뀌신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요. 본인들 의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타인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타인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신규 소유자분이 꽤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타인의 입김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혀 지금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타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제 타인이라는 것은 이제 추진위원들 말하는 네? 거예요? 아니면 추진위원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주인도 있겠지만은 이제 거예요? 아니면 집을 사고 팔 때 기업자 관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입김이 상당히 세가지고 전혀 상황을 모르고 그분들 하신 얘기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피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게 돼 있잖아요. 11월 달에 조합설립 못 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단톡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카페에 올라가면은 신규 구입하신 분들은 정말로 좀 신중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해 보니까 신규 구입하신 분들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쪽 말만 믿고 전화 끊어버려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예. 이만입니다. 예. 하여튼 이산범 씨가 지금 뭐 저기 뭐 이번에 소식지에도 7월 초에 12차 추진위원회 하고 7월인가 8월에 창립총회 하겠다고 이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7월 초면 7월 초가 언제까지예요? 7월 초 중순 7월 초면 10일까지일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벌써 12일이에요. 7월 초에 무슨 추진위원회를 해요? 지금 발의를 해도 일주일 뒤에 해요. 일주일 뒤면 20일 되는 거예요. 20일. 예? 20일이 7월 초예요? 예. 그리고 그거 할 승인도 안 났어요. 안산시에서. 그거 하려면 추진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산시에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월 8월에 창립총회 한다고요? 예? 구두 승인 받았다 그래. 문서 올리는 거 좋아하는 분이 구두 승인 받았다.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저기 하면서 그거 저기 출력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구두로 승인해 주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내가 이 12차 추진위원회 개최하고 저기 정비계획 업체 예. 선정하고 예. 7월 중순 말 해가지고 또 정비업체 저기 변경 신청 예. 그다음에 동의율 부족 예. 제외 예. 그다음에 8월 중에 음. 정비업체 변경 완료 하여튼 이 예. 이 예. 나 끝났네요, 그냥. 하여튼 이산범 씨로는 연임총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임총회 이것도 저쪽에서 법 가지고 뭐 더 태클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월등하게 다수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임총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정말 소유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든가 이런 분들이 빨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했을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이 빨리 동의를 해줘서 여기다 힘을 실어줘야지만 아닌 사람이 태클 걸 때 그걸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60% 50% 간들간들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 80% 동의를 참여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늦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고요. 또 특별히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우리가 가면 엄청 패고 사람 대접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산범 씨가 이 업무 집행하는 게 잘못돼서 그러는 거지. 그 밑에 뭐 모르겠어요. 김순영 씨나 이은호 씨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다 뭐 의견 제시하면 다 받아주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임총회가 끝나면 추진위원들 전부 다 한번 모여서 같이 다시 한번 화합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우리가 같이 빨리 그래야지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환영하니까. 모르겠어요. 이 다른 우리 같이 하는 뭐 서평원 사장이나 누구는 그 사람들 안 받아들일지 뭐 저는 다 받아들일 거니까. 강성이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산범 씨는 처음부터 새싹기 할 때부터 이렇게 보면 자기 재산으로 다 뭘 해가지고 선을 베풀어서 나눠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재산 다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사업을 해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다 해 먹으려고 뭐 하도 해 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가 해 먹을 게 있을까? 12월 달 안으로 조합 설립이 돼서 예. 저같이 캡 투자한다는 것들은 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선임총회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얼마나 압도적인 참여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캡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그 어마어마한 손해 예, 맞아요. 있는 예. 12월 달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되면 예. 우선 그 감정가의 그 현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현 매매 시세보다도 더 싸게 그 강제적으로 그 현금 충당을 맞아요. 할수 있는 그런 그 사례가 예. 저도 사실은 12월 안에 빨리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개인 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법인으로 가지고 있어서 입주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예. 저도 마음이 급해요, 사실은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산범 씨랑 협의해가지고 창립총회 빨리 해서 조합 창립하고 싶지만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창립총회 해가지고 자기가 지면 자기가 이제 이 연임총회 이거 무효였다. 그걸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협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하고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해가 전화해서 빨리 협상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런 불의를 묵인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한 증거도 또 없으니까 범법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묵인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선임됐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묵인하고 갈 수도 없고 설령 그걸 갔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지면 이거 다 뒤집을 거라니까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조합 설립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창립총회에서 시공사 선정하면 돈 들어오면 그 시공사한테 이것도 뭐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시공사 선정 돈 들어오면 자기 그동안 들어간 돈 빼서 가져가고 예. 또 시공사 선정하면서 또 뭐 이권 챙기면 좋고 그 다음까지 또 해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 뭐 생각을 내가 이제 끄집어내서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적이 없다고 똑같아요. 아 그리고 원임총회 할 때 그 변호사가 1구역 변호사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 1구역 조합원님 계세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대단한 변호사예요. 그 유튜브 아니 그 카톡에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저는 변호사보다는 그 사회자. 예, 그 사람도 여기 1구역이에요. 변호사는 아닌데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강성인뿐 아니고 다 말도 잘하고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세무사님이나
우리 저 여기 관여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 아시고 계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그 전문적인 그 변호사와 그런 그 사람이 사회자지만 사실은 그 전문가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대의원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일 거예요 아마. 아니요, 변호사는 따로 있고 그 사람은 이 재건축만 다니면서 하는 그 전문 아주 법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예.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를 조언해주는 변호사와 아까 그 제가 1구역 그 조합장도 잘 알거든요. 조합장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보았냐니까 아니 그 전부터 다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에서도 그분 버금가는 그 전문가를 조언을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해서 그 법적으로 다퉈야지 그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저기 하겠다 생각해서 그걸 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일하고 계시나요? 전문가를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면 괜찮은데 우리들 위해서 일해주는 채 하면서 다른 편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까지 우리도 지금 몇 사람들 이렇게 TM도 하고 뭐하고 했지만 이 우리보다도 다른 쪽에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다 끄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정말 누구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적인 걸 찾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에는 많은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이권을 보고 엄청나게 큰 세력들이 뒤에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요. 오태양 부합장하고 그 기사 난 적이 있어요. 그 유차 기사가. 그래서 그게 부하원들 사이에 쫙 퍼졌는데 기사를 1시간 만에 내리더라고요. 2대1에서. 난 그때 롯데인을 봤어요. 시공사들이 힘이 세죠. 1시간 가서 싹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만 캡처가 되고 그 앞에만 캡처가 기사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여기 단지 안에 시공사들 업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는 듣는데 너무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우리를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지 하나 저기 더 받고 뭐 선물 하나 받고 그건 받으세요. 못 받게 하지 말아요. 받기는 받는데 결정은 정확하게 누구가 우리 편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뭐냐면 시공사 선정할 때가 가장 잘하고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하자보수를 하잖아요. 저희 집이 하자보수가 26군데였어요. 하자보수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덜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부 중에 하자보수도 솔직히 그렇게 신경 써도 해주진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팩지 개발할 때 똑같은 국내에 짓는 아파트하고 발건축하고 똑같은 짓는 아파트가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살아보시면 알아요. 질적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럼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겠냐고 그게 그 많은 돈이. 그래서 제가 그게 열이 받아가지고 추진위원이 됐어요. 근데 너무 심한 말을 하지 마요. 다 아시니까. 예.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안 사장님 한 말씀. 예. 우리 회장님. 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제 열내지 마요. 정사도합위원회 회장 이준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더웠는데 오늘은 우천 감기로 인한 서늘한 자리에서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정상화 통합위원회는 1차부터
2차까지 여러분들한테 신실성을 보이고 토론하는 과정은 그 뭐냐? 과반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반수 힘만이 저들을 물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엉터리로 진행한 추진위원회가 중간쯤 왔는데 지금도 엉터리로 조작하기 위해서 6월 23일 날 서명결에서 조작!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 마십시오. 들썩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저 오늘 오전까지 밭에 가서 깨모종하고 왔어요. 이게 깨모종이라는 게 한번 해보니까 떡잎이 좋은 놈은 처음부터 잘 자라요. 떡잎이 신선한 놈은 커는 과정에서 고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 들썩맞지 않는 이상범이 실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과반수 힘이고, 이상범이는 여태 추진위 결과를 한 번도 실체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기필코 바꿔야 하는데, 저는 21일 날 추진위원회가 이 구역 돌아다니면서 밤 11시, 12시까지 돌아다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우리 경부겸 씨하고 저하고 철야를 했어요. 추진위 사무실 지키느라고. 왜? 서명결에서 조작이 있을까? 미리 얘기를 하고 22일 날 철야를 한 다음에 23일 투표 함 옮길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3세 지습이면 지우 80이라고 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명결에서 조작! 여러분,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결국 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똑똑한 주민, 과반수 힘, 그리고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세 번째, 비리를 밝혀낼 수사기관, 이 3가지 중 힘 안 들이고 이상범위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과반수 힘 450명 정상화 통합위원회한테 힘을 주시면 이번 선임청에서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튜브를 잠시 후에 시청하겠지만 우리 소유자들이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갭 투자하신 분들이지만 이번 선임총회에 너도 나도 없이 참여해서 450세대만 저희들한테 힘만 주신다면 이상범이 그 무리들을 우리는 배척할 수 있어요. 꼭 배척을 해야 됩니다. 똑똑한 주민 450표, 450명, 여러분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7월 30일 다 같이 참여해서 꼭 바꾸도록 노력하자고요. 노력하시고 우리는 정상화 통일은 정의가 시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주민 입장에서 주민을 살피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투표용지인데요. 지금 사전 투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거의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편 투표하는 건데 주변에 이거 지금 우리가 갖다 놓을 테니까 주변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주고 투표해 달라고 그래서 심부름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또 했는데 막 저기 받아올 필요는 없고요. 안 한 분이 있으면 이거 여기 투표지 있는데 이 노란색 투표용지거든요. 투표용지가 세 가지예요. 예. 파란색 투표용지 있고 노란색 있고 하얀색인가 분홍색 투표용지가 있는데 그거는 직참해서 총회장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직접 저기처럼 또 거짓으로 막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데 이걸 넣어서 봉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소유 물건 무슨 연립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고 이렇게 봉해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이걸 우체국에다가 접수해서 우편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그 봉사를 하신다 생각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면 봉사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 갖다 주는 게 그동안에 했던 봉사보다 더 큰 봉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재산도 지키지만 내 이웃 사람의 재산도 지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산범위 재산도 지켜주긴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 소위는 괘씸하지만 재산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가능한 한 많이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딱 과반해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한 70%, 80%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들어가면 저쪽에서 태클을 걸더라도 특히나 법으로 태클을 걸더라도 우리가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구나,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이 조합 창립을 할 수 있고 조합 승인 받아서 더 힘있게, 그리고 또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용역업체들하고 싸울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몰아줘야 돼요. 물론 이제 같이 업자들하고 용역업체하고 짜고 그러는데 몰아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들하고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몰아주시면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직접 못 하시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전화번호라도 알려 주시든가 아니면 어디에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다라고 정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또 저기 여사님들 별동대가 있어요. 욕먹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욕먹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예, 하여튼 이렇게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7월 30일 날 반드시 우리 선임총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올 12월 안에 조합 창립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미처 공지를 못했습니다. 이 30여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열애와 같은 아마 박수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네, 이제 끝나겠습니다.